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 꼭대기에는 오래된 산장이 하나 있었다. 그 산장은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지만 한때는 여름 휴가철이면 많은 이들이 찾던 인기 있는 장소였다. 하지만 몇십 년 전 의문의 화재가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이 희생된 이후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고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다. 오랜만에 재회한 대학 친구들인 영철, 민수, 혜진은 모처럼 여유로운 주말을 맞아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 산장에 대한 글을 발견했고 호기심과 모험심에 이끌려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출발 전 그 산장에 얽힌 안 좋은 소문을 들은 영철은 조금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부추김에 결국 함께 가기로 했다. 도착한 산장은 예상보다 더 으스스했다. 녹이 슬고 무너져가는 건물과 그림자처럼 둘러싸고 있는 숲이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해가 지기 전 그들은 산장을 둘러보며 과거의 흔적들을 찾기 시작했다. 산장 내부는 세월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벽지에서 타고 남은 자국과 유리창에 붙어있는 거미줄 그리고 바닥 곳곳에 남아있는 불의 탄 자국들이 그날의 비극을 말해주는 듯했다. 어둠이 내리자 그들은 준비해온 랜턴을 켰고 산장 거실에 모였다. 오랜만에 모인 만큼 술도 한잔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즐거움도 잠시 갑자기 랜턴 불빛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낡은 산장이라 그런가 보다 하며 영철의 랜턴을 살펴보는데 그 순간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발을 질질 끌며 걷는 것 같은 소리였다. 민수는 장난스럽게 산장에 귀신이 찾아왔나 바라며 웃어넘겼지만 모두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혜진은 뭔가 느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 너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 사이 영철은 소리가 났던 쪽으로 다가가 방을 살폈고 민수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조명을 더 밝게 켜서 주변을 살폈다. 그들이 조금 진정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다. 영철은 겁이 없어 보이려 무던한 태도로 문을 닫으러갔지만 문을 닫으려던 순간 그야 손이 얼어붙었다. 문틈 사이로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 영철은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는 산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놀라 민수와 혜진도 달려왔고 모두 같이 문을 힘겹게 닫았다. 그들이 숨을 고르는 동안 이번에는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물방울은 아니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빠르게 강하게 들려오더니 마치 누군가의 발걸음처럼 울렸다. 이제는 서로 장난이라며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혜진은 손에 달린 팔찌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어렴풋이 산장 주위를 맴도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불빛이 한 번 더 깜빡이더니 정전이 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여기 무슨 저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철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불빛을 비추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휴대전화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전파가 차단된 듯했다. 모두들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 외부에서 또 다른 소음이 들렸고 이번에는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다. 산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다. 그들은 간단히 짐을 챙겨 산장을 벗어나기 위해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순간 앞문이 힘없이 스르르 열리며 무언가가 들어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사람의 형체를 이루기 전 혜진이 이끌며 모두를 뒤쪽 창문으로 탈출시키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린 끝에야 그들은 산장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긴장감이 조금 풀렸다. 영철은 잠시 후 웬일인지 아까 그 시선을 느꼈던 문틈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렇게 그들은 안전하게 개인 차량으로 돌아왔고 조용히 그 마을을 떠났다. 산장이 그저 낡고 오래된 건물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비밀이 남아있는 듯했다. 친구들은 서울로 돌아오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었다. 산장에서의 그 하룻밤은 그들에게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 이후로도 산장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고 겁없는 몇몇 탐험가들이 산장을 찾았지만 그들 또한 그곳에서 이상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렇게 산장은 여전히 숲속 깊은 곳에서 고요히 그날의 비밀을 간직한 채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 오래전부터 폐가로 알려져 있는 곳이 있었다. 그 집은 무려 50여 년 전 한 가족이 불행한 사고로 모두 사망하면서 비어있게 되었다. 그 이후로 그곳에 들어간 사람마다 이상한 일을 겪었다며 많은 소문이 떠돌았지만 확실한 건 아무도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호기심 많고 모험심 강한 대학생 4명이 그 폐가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유튜브 채널에 올릴 컨텐츠를 찾고 있었고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도는 이 집을 탐험해보기로 한 것이다.
정보 두려울 것 없는 그들은 카메라와 손전등을 가지고 폐가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한 그들은 낡고 금이 간대문을 밀고 들어갔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그 집은 수십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그곳의 시간은 그들에게 섬뜩한 기운을 들게 했다.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방마다 그들이 생활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한 학생이 여기 진짜 유령이 나올까? 라며 비웃듯 말했을 때 그 순간 갑자기 거세게 바람이 불며 창문이 흔들렸다. 모두가 놀라 멈춰 섰지만 그들은 곧바로 이상 기후 때문일 거라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들이 지하실로 향하자 더욱 음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지하실 입구에는 낡고 녹슨 자물쇠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주저하던 그들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하실은 다른 공간에 비해 이상하게도 차가운 공기가 맴돌고 있었다. 그들이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자 오래된 가구들과 낯선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낡고해진 일기장 한 권이었다. 일기장을 펼쳐본 그들은 그곳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이 집에 살았던 가족 중 한 명이 쓴 일기였고 그 속엔 자신들의 죽음이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지하실 문이 쾅 닫히며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버린 그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둥지둥하는 동안 갑작스러운 발소리가 그들 주위를 맴돌았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한 학생이 카메라에 플래시를 터뜨렸을 때 그들 뒤엔 분명히 아무도 없었을 지하실 한쪽 구석에 흰색 실루엣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공포에 질린 그들 앞에 스르륵 다가오는 그 실루엣은 눈이 핏빛으로 번뜩이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움직일 수 없었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긴박한 순간에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그 뒤로 기억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마을 주민에게 발견되어 폐가 밖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이 본 일기장 내용과 시퍼런 노트의 형체는 모두의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었다. 이후 그곳은 마을의 또 다른 금기로 남게 되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촬영했던 영상은 전부 녹화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들이 밖에 남겨놓았던 카메라의 장시간 녹화로 실루엣이 나타났을 때 지하실 문이 닫히는 순간의 소리뿐이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 폐가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그 집은 그렇게 다시 침묵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제가 겪은 일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서울 내각에 있는 한자 축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꽤 낡은 건물이었지만 학교와의 거리도 가깝고 월세도 저렴해서 선택했었죠. 처음 이사 온 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고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 가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오래된 집이라 당연히 나무가 수축하면서 내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천천히 가구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죠. 하루는 학교에서 돌아와 피곤해 찌들어 곧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마치 벽 너머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리에 몸이 굳어버린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꼼짝할 수 없었고 너무 무서워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그렇게 눈 감고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은 것도 아닌데 그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집안 곳곳에 꺼림칙한 기운이 자리 잡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꼭 자정이 지나면 집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따뜻한 이불을 덮어도 발끝이 얼어붙는 듯했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건 아니었지만 갈수록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결국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요령 있는 한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속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그 집에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1년의 의식을 거행한 후 집에 돌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잠시 기간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소리도 사라지고 집안도 평소처럼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잠잠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또다시 낯설고 싸늘한 기운이 집안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느낀 저는 진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을 가다듬고 자정이 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무렵 다시 그 긁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거실 저편 끝에서 울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리가 나던 곳은 집의 작은 창고방이었습니다. 딸깍거리는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을 때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은 고요하고 칠흑 같았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냉기와 함께 처음 보는 작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 위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몰랐던 오래전 이 집의 전 주인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본 순간 기괴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안에는 낡아빠진 일기장과 하며 가지 골동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일기장의 일부를 읽어보니 전 주인은 근처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방치된 상자가 그의 유일한 흔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일기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어들이 해괴하게 틀어져 보였고 글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저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그 상자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가능한 한 그 방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졸업 후 이사를 가기 전까지 모든 것이 나아진 듯했으나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하던 중 문득 과거의 기억이 몰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창고방의 문 너머를 봤을 때 문틈 사이에서 마치 누군가가 웃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그 집은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문득 그 일기를 읽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무도 모르게 사라진 이야기가 집과 함께 무너졌을 수도 있었지만 아마 그 상자와 일기가 존재하는 한 다른 누군가가 같은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한 상상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